독립정신 45. 교섭의 결말. 일본 외무대신 소촌스테랑 꼬무라 주타로가 아라사 공사 로모비치 로시엔 원문에는 오로스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로모비치 로센이었다. 교주자. 이 일본 동경에서 오랜 담판을 할 때 천하각국은 그 담판이 진행되어가는 내용을 알고자 했다. 그리하여 모든 정치가들과 신문 기자들과 대소 반민들은 밤낮으로 그 담판 내용을 알아내려고 시도하였고, 일본 백성들 또한 더욱 알아보고자 무수히 힘을 썼으나 일본 정부에서 비밀리에 엄히 단속하여 확실한 소문을 듣기가 어렵게 되자 온갖 풍설이 날마다 생겨서 헛소문이 파다했다. 일본 백성들은 더욱 격동되어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갈수록 심해져서 정부에서 백성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은밀히 어찌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급기야 대포 소리가 나고 일본과 아라사의 협의가 중단되자 아라사 공사는 어쩔 수 없이 회담장에서 아라사 국기를 떼어가지고 돌아갔는데, 그때 양국의 대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또한 장부로서 마땅히 눈물을 흘릴 만한 때와 장소였다. 천하에 관계되는 큰일을 두 사람이 주도하여 여러 달 동안 주야로 의논하자 세계 각국은 날마다 그 두 사람의 담판으로 어떤 결말이 나게 될지 알고자 했는데, 마침내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양국 간의 대포가 터지고 교섭이 끊어져 두 공사가 무수히 힘쓰던 것이 다 허사가 되어 부득이작별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비감한 눈물이 없겠는가. 일본 군사들이 아라사 공사를 극력 보호하여 무사히 회담장 밖으로 내보낸 후 일본 외부 대신이 각국 공사들과 내외국 신문 기자들에게 그동안 교섭하였던 전후 사연의 대강을 공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대한의 독립과 토지를 보전하고 또한 그 나라에 있는 일본의 첫째가는 리익을 보호하는 것은 일본의 안위에 대하여 심히 기묘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이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대한의 토지를 위태하게 하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는 그냥 두지 못할 일인데, 아라사가 정국과 조약을 맺었고 또한 정부의 보증함이 분명한데도 감히 만주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의 지경을 침노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만주가 아라사의 차지가 된다면 대한의 독립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므로 일본 정부는 속히 아라사와 담판하여 양국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만주와 대한 두 땅에서 양국의 이해관계를 상호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기를 기약하였기 때문에 작년 7월 후로 아라사를 향하여 우리가 바라는 뜻을 드러내고 합의하기를 청구하였다. 그랬더니 아라사 정부에서는 기쁘게 합의할 뜻이 있다고 해답해왔다. 이에 일본은 8월 12일에 아라사에 있는 일본 공사 율라신 일랑 구리노 신이치로로 하여금 협의할 조목을 아래에 기록한 바와 같이 제안하도록 하였다. 1. 대한과 청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존중할 것이다. 2. 한, 청, 양국에 있는 각국의 상업과 공장 등 모든 이해관계를 평균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아라사는 대한에 있는 일본의 첫째가는 리익을 인허하며 일본은 만주에 있는 아라사의 철도에 관계된 리익을 인허하며 겸하여 첫째 대한의 원칙과 반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에 기록한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이다. 4. 대한을 설득하여 변혁하게 하는 일도 일본에 맡길 것이다. 5. 대한의 철도를 만주까지 연장하여 산해강과 우장에 놓인 철대와 연결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뜻을 제안하고 일본은 이 교섭을 속히 결정하기 위하여 아라사 서울에서 직접 의논하기를 바랐으나, 아라사는 그 황제가 멀리 유람하고 있다는 것과 그 외의
다른 이유를 핑계대고 속히 처리하기를 거절하므로 마지못하여 동경에 모여서 의논하기로 작정하였다. 10월 3일에 아라사가 대강한 조목을 다시 제안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러하였다. 아라사는 주간 권리가 천국에 있는 토지의 보존을 존중하며 각국의 상업과 공장을 위하여 권리를 평균하게 하자는 원칙은 거절하며 만주와 그 모든 해변은 일본의利益을 보호하자는 권리 안에 넣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이 임의로 행동하는 권리에 일정한 방안을 정하고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긴할 때에는 군사 보내기를 허락하되 다만 전쟁한 목적으로 군사를 파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며 북위선 39도 북쪽 지역을 중립지방으로 따로 내놓아야 한다. 아라사가 이러한 원칙을 제안하였는데 만일 아라사가 만주를 삼키려는 뜻이 없다면 무슨 이유로 우리가 제안한 것을 거절하였겠는가? 그러나 일본은 상업상의 중대한利益이 지금도 많을 뿐 아니라 장래에 더욱 커질 기틀이 있고 정치상으로는 대한과 관계가 있으므로 한층 더 긴밀하고 절실한利益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라사가 다시 제안한 것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아라사가 제안한 조건을 참작하여 우리의 의견을 수정하여 요구하였다. 즉 중립지방을 만주와 대한의 접경으로부터 60km 1km는 1000m여 10m는 7복가량이다. 원저자를 내어놓고 정하자고 하면서 수정안을 놓고 의논했다. 동경에서 누누이 이모저모 다 고려하고요. 결정하고 10월 31일에 일본 정부에 다시 결정한 조건을 아라사에 보낸 후 스차 회답을 재촉하여 겨우 11월 11일에 회답을 받아봤다. 그러나 아라사는 만주와 관계된 조건들을 삭제해버리고 도리어 대한에 관계된利益까지 겸하여 차지하려고 하면서 군사 행동하는 세력의 방안과 중립지방을 정하는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고집했다. 이것이 다 당초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리하자던 원칙을 어기는 것이므로 (11월 21일에) 아라사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였으나 하였으며 대한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토지 사용에 한도가 없도록 하였으며 대한 만주 지경을 걸치지 아니하고 중립지방을 정하자는 제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치하지 아니하기에 일본은 전부 폐기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랬더니 금년 1월 6일에 회답하기를 대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날에 말한 주장을 고집하겠다고 하면서 만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라사가 청국과 조약을 맺고 얻은利益이므로 그것을 일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향토를 보전하자는 조건에는 아무 말도 없었으므로 아라사가 만주를 삼키려는 뜻이 명백히 드러났다. 일본도 수정한 제안한 두 번째 뜻을 고집하기로 결정하고 1월 13일에 아라사에게 다시 생각하기를 요구하여 수차 회답을 재촉하였으나 아라사가 회답도 하지 않고 언제 회답하겠다고 한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화하고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아라사를 조금도 적국으로 여기는 뜻을 보이지 아니하고 누누이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할 뿐이었으나 아라사는 끝끝내 이를 거절하고 이유도 없이 회답하기를 미루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육군과 해군을 확장하여 대규모 병력이 이미
대한의 지경 가까이 와 있었는데 이는 아라사가 일본으로 하여금 합당한 원칙을 버리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이 소문이 널리 알려지자 세계에서는 아라사의 강포함과 무도함에 대해 더욱 통분히 여겼다. 2월 9일에 전쟁이 터지고 그 후에 일본 황제의 선전 포고문이 내려오자 아라사의 황제 또한 선전 포고문을 내리면서 일본이 먼저 개전한 것을 드러내어 각국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성명서의 대강 내용인즉 전쟁하는 법은 먼저 선전포고문을 반포하고 나서 싸우는 법이거늘 일본은 선전포고문을 반포하기도 전에 대포부터 쐈는데 이는 실수며 아라사의 회답을 더 기다리지 않고 일본이 졸지에 개전했는데 이것 또한 실수라고 일본의 잘못을 조목조목 나열하여 말했다. 그러자 일본 또한 변명의 글을 지어 반포하니 세상에서는 다 그 시비와 곡직을 분간하였다. 일본 황제의 선전포고문에서 이르기를 하늘의 도심을 받아 만세 한 개통 만세일동 영원히 동일계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국조 한 나라를 일으킨 조상을 이은 대일본 황제는 충성하고 용맹스러운 너희 무리에게 이르노라. 짐이 아라사와 전쟁함을 반포하노니 해군과 육군 장졸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여 아라사와 접전하고 모든 관직의 여러 신하들은 각자 직책을 따라 그 권력을 사용하여 국가의 목적을 성취하되 만국 공법의 전례를 어기지 말고 성신과 힘을 다하라. 짐이 생각하건대 평화로운 가운데 문명으로 나아가 각국과 정의를 친밀히 하여 동양의 편안함을 영원히 보존하며 각국의 권리와 이익을 손상치 않게 하고 우리 제국의 영광이 안전하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각국과 교섭하는 첫째라는 원칙이다. 짐은 항상 이 뜻에 어김이 없기를 바랐고 또한 짐의 신하들도 이 뜻을 본받아 힘써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국과의 관계가 날마다 해마다 친밀하더니 불행히도 지금 아라사와 전쟁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느니 이 어찌 짐의 본래 뜻이겠는가. 제국이 대안을 온전케 하고자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는 양국이 여러 대를 내려오며 관계가 차별할 뿐만 아니라 대안의 존망이 실로 제국의 안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라사가 청국과 맺은 조약과 각국에 대하여 여러 번 분명히 밝혔던 말들을 돌아보지 않고 태연히 만주를 점령하고 세력을 굳게 하여 마침내 삼키고자 하는데 만일 만주가 아라사에게 점령되면 대안이 보전할 수 없고 동양의 평화를 또한 바랄 수 없다. 이러므로 짐이 이 기회를 당하여 시국의 형편을 합당히 조처하여 영원히 편안함을 보존하기로 기약하였으니 직책 맡은 신하들로 하여금 아라사와 더불어 같이 모여 의논하게 하면서 반년이 되도록 끝까지 뜻을 굽혔으나 아라사는 조금도 물러설 뜻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천연은 신하를 끌어 미룸 하여 시국의 형편이 그릇되게 하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한다고 하나 속으로는 군비를 확장하여 우리를 강제로 복종시키려고 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아라사는 처음부터 평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터럭만치라도 있다고 할 수 없고 아라사가 이미 우리 제국이 제안한 뜻을 용납하지 아니하여 대안의 안전함이 위태해지기에 이르렀고 제국의利益을 장래에도 보증하려던 뜻을 지금은 불가불 전쟁으로 이루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게 됐다. 그러므로 짐은 너희 무리들의 충성하고 용맹함을 힘입어 영원히 평화할 기틀이 속히 회복되어 제국의 영광을 보존하기 바라노라. 아라사 황제의 선전 포고문에서 이르기를 짐이 충성하는 신민에게 아래에서 말하는 사건을 반포하노니 짐이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동양의 평안함을 굳게 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온 지 오래됐다. 일본 정부에서 대안의 사건에 관련하여 두 제국 간에 지금 있는 조약을 개정하자는 원칙을 제안하기에 짐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 말을 따랐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하여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도 일본은 우리 정부에서 요사이 대답하려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함께 의논할 일과 교섭상의 관계를 끊겠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이 교섭상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곧 전쟁운동의 시작인 줄을 미리 성명하지도 않고 여순항의 포대 밖에 있는 우리 함대를 수레정으로 갑자기 공격했는데 짐이 총독의 보고를 받아보고 즉시 군사무기로서 일본의 공격을 맞아 싸우라고 명하였다. 짐은 이 뜻을 결정할 때 깊이 하나님의 구호하심을 빌었으며 짐의 신민이 그 조상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제히 짐의 명을 받들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명예로운 우리 해군과 육군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깊이 비누라. 위에 기록한 양국 황제의 선전 포고문을 자세히 비교하여 살펴보면 12곡직을 뚜렷이 분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다시 설명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보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 그 후로 10년 동안 일본은 2번 전쟁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또 대안을 위하여 개전한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위하는 일이 될지 어떨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대안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표적은 이렇듯이 드러나니 생각 있는 이들은 정신 차리고 봐야 할 것이다. 18